가볼게. 소리 나면 알려줘, 유림아. 혹시 띵 하고 소리 날 수도 있어. 오. 한 6시간 내내 말해줄까? 가볼게. 그 목차가 없죠? 복사해준 친구들한테 내가 목차 관련된 설명 하나만 하겠어. 목차 관련된 설명 하나만. 그 목차가 사실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과목은 우리 그 이과 친구들 또 당연히 배우는 거고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인데 사실 걔네들은 바쁘잖아요. 지금 미분 아니 저 기하느라 뭐 기하느라 바쁜 친구도 있고 다른 거 하느라 바쁜 친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수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볼 여기 지금 여기에 현재 앉아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수투라고 하는 거를 미리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2학기에 우리가 진짜 정규 교과 과정으로 대비를 하겠죠. 지금 현재 마플 교과서로는 한 10챕터로 나눠놨는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친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분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미분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고 나면 뭐 익히 들어본 이런 거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 단어들. 어디선가.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오죠.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순식간에 막 뚝뚝 때리는데 여기들은 뭐 연산관계가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역연산. 여긴 역연산이라고 해요. 역연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너희가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오늘부터 차근히 잡으러 갈 건데 엄청 천천히 나갈 거거든. 여기 완벽하게 잡힐 때까지 엄청 천천히 잡을 건데 여기를 잡고 나면 여기가 생각보다 괜찮아. 뭐 별 소리가 없어. 그래서 오늘 아마 극한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잡을 때 혹시 불편한 친구들은 뭐 질문도 꽤 많이 받고 우리는 사실 기하나 그 누구요? 확통이나 그런 애들처럼 지금 막 바빠가지고 막 냅다 뛰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지면서 반대로 수능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지 뭐 야매란 야매까지 다 녹여가지고 해줄 테니까 반대로 한 번의 수업으로 완성은 안 돼요. 한 3번 정도 들어야 돼. 3번 정도 들으면 괜찮아질 건데 그때까지 아마 오늘은 불편해하는 친구도 없지 않아 당연히 있을 건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개념까지도 내가 다 살려주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목차에서 뭐 조금 지나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우위에 써 있죠.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정확하게. 8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잡아야 되는데 약간 찝찝합니다. 찝찝해. 너희는 지금까지 맨날 숫자를 대입만 했었지. 어떠한 데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출발을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뭐 x는 a로 일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입니까? 01번 타이틀. x가 a로 갈 때의 수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잘 봐. x가 있고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뭐가 있어요? x는 a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있어.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어떠한 값을 요 값을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a로 가까이 보내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왔죠. 어느 쪽에도 있겠어? x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왼쪽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오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값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봐. 잘 들어봐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하는 의미는 A일까요? 아닐까요? A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뜻은 뭐다? A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괜찮아? 당연한 거지, 그치? 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는 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각가지.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 값이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L이라고 썼으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 용어 리미트라고 하는 거였어요. 리미트를 쓰고요.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x가 어디로 다가가는지에 대한 f의 x 값이 우리는 조금 전에 L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제? 그러면 어떤 값이냐면 자, 여기 보이는 요 값이 L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L? y 값이 L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칭할 거냐면 극한값이라고 칭할 건데요. 극한값이 y의 값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거는 다가가는 개념은 아니었었거든. 항상 그 점을 읽었었지. 그냥 꾹꾹 넣어가지고 읽었었지.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뚫려 있을 수도 있잖아. 점이 이렇게 위에 찍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함수값이라고 말해.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자, 한번 보자. A로 다가갈 때, 자, 선생님이 fx 위에다가 이 펜을 올려놓고 그냥 A로 다가가는 지점까지 똑같이 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 A가 딱 가까워질 때까지에 대한 그 값을 쏘는 게 우리가 보는 극한값입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하나를 비교를 해줄 건데 이 극한값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통 선의 개념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fx라는 그 그래프 위에서 이렇게 화살표의 대가리가 가르치는 값을 읽는다라고 보는 게 x는 a로 갈 때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 자,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냐라고 하면 있어요. 있어요. 그건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해볼게. 기억할라나 모르겠다. fx가 x 플러스 1입니다. gx는 이거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질문 성우야, f랑 g는 같아요 안 같아요? 잠깐만 대답하지 말아봐. 여기까지 왔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른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써놨어. 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이거지.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x는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들어오죠. 맞아요? 그럼 x는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약분이 되면서 x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그럼 반대로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그러면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그래도 다른 함수지. 왜? 정의역이 다르니까. 정의역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해박한 지식이 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채워내야 돼. 차근차근히. 내가 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다 하더라도 수투를 위해서라도 차근차근히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있는 속도가 조금 느릴 거니까 반대로 특강 속도를 속도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이에요. 그럼 1의 구멍이 뽕하고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함수입니다. 정확하게. 오케이? 자, 위에 있는 건 꽉꽉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뭐가 하나가 정의가 안 돼 있어. 1일 때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빨간색 좀 긴 거. 자, 그럼 가볼게. 자, 오늘 배웠었던 개념에 의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대한 fx의 값은 얼마예요? 1로 갈 때 어디로 가까워지지? 2로 가까워지지? 라고 해서 이걸 2라고 읽을 수 있지. 맞아요? 맞지? 하나 더 밑에 있는 거. 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야. 1로 갈 때 gx. 1은 없지. 근데 1 바로 옆에서 1로 다가갈 때는 몇으로 다가가? 역시 똑같이 2로 다가가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맨 처음에 이해할 때. 다시
조금 더 일로 와볼게. 화살표의 대가리가 가르치는 y값을 읽으시면 돼. 가볼까? 화살표의 대가리가 가르치는 y값을 읽으시면 돼. 이게 극한파죠.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프가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도 내가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조금 독특한 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8페이지에서 이 극한에 대한 수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질문.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야?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가 수렴입니다. 자, 그러면 수렴과 대응되는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02번. 발산이에요. 너희가 그 익히 들어본 수학에서 배운다 했었던 발산. 무한대로 커진다. 다시 무수히 큰 값으로 간다. 혹은 무수히 작은 값으로 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처음 나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념을 잡아서 수학에다가 엮어낼 건지. 아니, 이미 어르신들이 엮어놨지. 엮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대학 갈 때 쓰고 버리시면 돼요. 특히 우리는 사실 수학을 더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시 말고는. 자, 02번. 자, 발산입니다. 그럼 먼저 발산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좀 알려줄게요. 자, 발산에 대한 종류는 여러분들 책에선 2가지밖에 소개를 안 할 건데 원래는 총 3가지입니다.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있어요. 진동.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나오지 않는 건 다 발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물어볼까? 이거 일정한 값이니? 아니잖아. 그냥 개 큰 걸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 숫자 아니에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낼 수 있는 게 y는 x분의 1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배웠지? 물론 못 그리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 절대값을 심어. 그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렇게 한 유리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아래로 있던 놈을 이렇게 대응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크게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잠깐 봐봐. 얘들아, 어디로 가니까 좀 독특한 현상이 펼쳐지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로 떨어진다라는 현상도 있고, 어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갈 때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리미트. 이번엔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다. 값은 아니고요. 기호예요. 그냥 개큼. 끝. 그럼 반대로 그래프를 파란색으로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치?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럴 땐 x가 0으로 갈 땐 어디로 가요? 개 작은 값으로 가요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쓰는 게 그럼 엄청 중요한가요? 그건 아니야.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처음 배우니까 좀 진지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너희가 정답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칭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만 너희들한테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보고 그리는 방법 좀 소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책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1 말고 요거를 그리라고 말해요. 다음 y는 절대값 x분의 1. 질문. 얘네 둘은 둘 다 처음 봐요. 그렇죠? 이거 용 방금 봤잖아요. 그치? 방금 본 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고요. 이렇게 그리고 음수를 넣어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변할까? 안 변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보시면 9페이지 하단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니 조금 이따 줄게. 너희가 하다가 만약에 막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면 내가 여기다가 팁을 하나만 줄게. 팁을 하나 주면 어떤 느낌인지 확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이게 정의고요. 어떻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오늘 메인은 이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반대로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03번에서는 아니 01번과 02번에서는 자, 여기 와봐. 특정한 값에 대해서 궁금했었잖아. 그치? 특정한 값에 대해서 궁금했었잖아. 근데 이제 03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양의 무한대, 이 끝으로 갔었을 때 이 함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거랑 너무 같기 때문에 한번 더 볼까? 무한대로 간다고. 네, 맞아. 이걸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이 그래프와 이 1,4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면 우리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아니, y는요.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원래. 아, 너희가 지금까지 구했었던 건 원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야. 뭐 음의 무한대로 가도 역시 어떻다? 역시 같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 리미트 밑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갑니다. 양의 무한대로 간다,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간다. 뭐 저기 오른쪽처럼 어디로 간다? x가 1로 다가갈 때 gx는 2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웠고, 언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죠. 언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고, 근데 너희 그거 알아요? 팁을 하나 줄게. 분모에 0 들어가면 된대 안 된대? 내가 맨날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절대. 그러면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자, 혹시 무한대를 내가 여기다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그럼 무한대라고 하는 값이 엄청 큰 값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우리끼리의 약속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잘 봐. 10분의 1 얼마요? 0.1. 100분의 1 얼마입니까? 0.01. 혹시 눈으로 분간하기 쉽지 않을걸? 이 정도부터 사실. 근데 한 1000분의 1 이게 1%잖아. 이게 0.1%예요. 그러면 1000보다 무한대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럼 혹시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들어. 이제 잘 들어. 이거 이름이 뭐라고? 무한대죠.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진짜. 오케이? 자, 너희가 알고 있는 0 있지? 그 0이랑 이 0은 달라요. 이건 기호 0이에요. 기호 0. 오케이? 숫자 0 아니고요. 기호 0. 얘는 엄청 큰 기호, 무한대,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들아, 재미난 거 자리 바꿔봐. 방정식처럼. 뭐야? 0분의 1은 무한대라고 말해도 되지. 괜찮아? 그렇지? 분모가 0이고 분자가 수렴하면 어떻게? 발산해버려. 재미난 거?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물어봤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0 한번 대입해볼까? 0분의 1이지. 무한대로 가고 있네. 오케이? 한 번 더? 저기서 0은 무한소예요. 어디? 저기 리미트에서 쓰인 겁니다. 아니죠. 0에 가까워지고 있다지. 정확하게. 얘랑 다른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다르죠. 하지만 표현 자체가 계속 똑같이 움직인다. 0과 무한소는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죽박죽 섞이는데,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먼저 알려줘. 0은 숫자고요. 얘는 기호입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뭐 좌극한, 우극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 딱 배우면 이제 뭐 사실 너희는 이제 극한을 다 배웠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배우면 끝이에요, 사실 원래. 물론 여기다가 유형 몇 개를 착착착착 붙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좌극한, 우극한을 내가 이것만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얘들아, 들어볼게요.
좌극하는 무슨 뜻이고 우극하는 무슨 뜻일까는 오늘 아까 설명이 벌써 나왔었어. 양의 그렇지. 왜냐면 아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A로 다가간다라고 했었을 때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놈이 하나 있었고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놈이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놈이 우극한이고요. 왼쪽에서 오는 놈이 좌극한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렸었던 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봐봐. 일로 와봐. 다 했어. 다 했어. 여기 볼까? 얘들아 요게 무슨 극한? 좌극한. 이게 무슨 극한? 우극한. 근데 좌극한의 화살표의 대가리와 우극한의 화살표의 대가리가 어때요? 같은 값을 가르치고 있네. 라고 할 때가 우린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겠네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오야.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자, 잘 들어봐. 자, 좌극한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표현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 마이너스라고 쳐 그냥. 마이너스라고 치면 그냥 이게 다요. 그럼 fx라고 쓰고요. 우리는 이게 잘 봐. x가 a로 다가갈 때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우극한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읽어요? 그냥 단순히 리미트 x가 a로 가는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 이제 k, l 그럼 좌극한도 수렴하고요. 우극한도 수렴하죠. 그치? 값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점점 넣어. 그래서 그러면 x는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시 왼쪽에서 오는 화살표의 대가리와 오른쪽에서 오는 화살표의 대가리가 같지 않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없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 뒤에? 없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있어야 그래프가 이어져는 있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K겠죠 지금? 이렇게 보여요? 구멍은 뚫려 있지만 왼쪽에서 오는 화살표와 오른쪽에서 오는 화살표가 대가리가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요. 그럼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미지수를 섞었을 때겠지. 그래서 개념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합치면 누구랑 누가 같으면 돼? K와 L이 같으면 돼. 끝. 쌤, 진짜 끝. 진짜 끝. 넘겨서 이제 천천히 문제 풀 겁니다. 혹시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있어요. 오케이 쌤 설명은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막상 그래프에서 내가 값을 읽을 때 좀 불편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한다라고 써있죠. 혹시 거기 마플 개념 특강 교과서 특강 적혀있는 거 보여요? 거기 사자 한 마리 있죠? 사자 한 마리 거기다 하나만 적을게요. 선생님은 아까 극한값이 무슨 개념이라고 했죠?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함수값 위에다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공부했어. 점과 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이와 같은 선의 개념으로 존재하며 함수값은 이렇게 점의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프에서 바라볼 때. 선이 선이라고 한다는 게 요렇게 이제 선이 등장한다는 뜻이야 그냥.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떠한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극한값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극한값 자체가 선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사실 좀 웃기지 않아요? 극한은 요 순간만 바라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미시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걸 개괄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을 요 순간만 개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으로 가기 위한 언어야, 언어. 누가 만들었죠? 사과 떨어지는 거 하나 보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천천히 한번 가볼까? 1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나 요거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주자. 얘들 아줌마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너 혹시 그 절대값 안 좋아하죠? 근데 절대값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수투 선행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문제나 필요한 그래프들을 아마 싸그리 다 정리를 해줄 건데,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fx가 질문 어때? 처음 보죠? 당연히 x는 어디에서 정의가 안 되겠어? 0에서 정의가 안 되겠고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럼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정의가 되겠다. x가 0보다 크면은 약분이 되니까 1이겠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요? y x 1 1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질문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한 fx는 얼마인가? 하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 대한 fx는 얼마인가? 그래프 바라보시고 우극한은 어디에서 와요? 0을 향해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그때 그래프 위에다가 샤프를 얹고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얼마? 1 0에서 왼쪽이니까 화살표를 얹고 쏘시면 돼요. 1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될 함수여서 혹시 한번 그려줬어. 특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거기도 나오네. 12페이지의 하단에 2번. 그리고 가우스 함수 보입니까? 가우스 함수 설명 한번 할게요. 이런 게 좀 있어.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도망다니던 함수들이 이제 기출에서는 뭐야? 가우스도 배워?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처음 보죠? 이거 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기는 앵글 밖으로 뺄게요. 앵글 밖으로 빼면 안 되지. 앵글 밖으로 빼면은 가우스 가지고 가우스 유형이 하나 있어요. 가우스 유형이 하나 있어서 천천히 한번 적어볼게요. 약간 뭐라고 하지? 극한이 어렵다기보다 이런 배경 지식들이 사실 조금 너희를 괴롭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는 사실 가우스 기호를 얻고 나오는 거죠. 그럼 y는 가우스 x네. 자, 질문이에요. 가우스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책 하단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몇몇 반한테는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가우스 x가 n이면 같은 뜻 n에서부터 n 플러스 1입니다.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n이 여기 있고 n 플러스 1이야. n이 정수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숫자는 무조건 가우스를 받으면 어디로 가? 왼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다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가우스가 뭐가 나와? N이 나와. 그러면 이 친구들 말해보자. 0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면? 1이면 가우스 x는 얼마야? 0. 1에서부터 x가 어디면? 2면 가우스 x는 얼마야? 1.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2에서부터 x가 3이면 가우스 x는 얼마? 2. 이걸 이 범위에 맞춰서 이걸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수함수 아닌가? y는 0, y는 1. 그리시면 돼요. 맞아요. 끔찍한 그 계단이 나옵니다. 거기만 있을 줄 알았지 하면서 여기도 있어. 이렇게. 그럼 다시 질문. 어디에서 극한값이 존재가 안 합니까? 3. 그렇지. 정수. 아닌가? 1로 가는 좌극한과 1로 가는 우극한이 달라요.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안 해? 정수에선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붓 그리기 실패 없어요. 한붓 그리기 자 물어볼까? 한붓 그리기 실패 없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우스 함수 자체는 뭐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 뭐 딱히 필기할 건 없어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정리해 줄 거야. 왜냐면 어렵거든. 너희 아마 고1 때 이걸 진짜 진지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나올 때 한 번씩만 알려주지. 자 그래서 우리는 13페이지는 01번, 02번까지만 풀고 쉴 거예요. 01번, 02번까지만 풀고 쉴 거예요. 3번 하려면 조금 더 유리함수도 배우고 막 그래야 돼. 자 1번 문제 보시고 얘들아 1로 가는 우극한 얼마입니까? 자 한번 쭉 그래프 보시고 1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그 그래프의 y값 얼마인지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서 간단하게 풀어주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속편 문제 풀어보고 하면 극한은 언제 정도에서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느끼냐면 연속 정도 가면은 이제 좀 재미를 좀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오케이 가볼게. 뭐가 맞은 거 아니야? 여기까지. y는 fx. 자 오케이. 자 1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이 친구네요. 맞습니까? 화살표의 대가리는 0을 가르치고 있어요. 0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번 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역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이 화살표의 대가리 얼마? 1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자 다음 1로 가는 우극한 그 다음에 1로 가는 좌극한. 자 그럼 봐요. 1로 가는 우극한 1로 가는 우극한 1이죠. 1로 가는 좌극한
2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국 그리기가 실패되는 영역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만 3번 F0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죠? F0은 이렇게 점으로 찍혀있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F의 0은 얼마? 1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좌극한. 그럼 0으로 가는 좌측은 여기 있죠, 그래프가? 여기 있어. 좌측에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리미트.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으쌰.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두 값을 뭐 하시면? 더 하시면 되겠다. 자, 본인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혹은 내가 좌극한 우극한을 구분해서 내가 잘 읽고 있는지 아닌 건지는 내가 봤을 때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샤프를 얹어서 화살표를 계속해서 그리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 그럼 밑에 보이는 01번 두 문제 있죠? 이거 두 문제 풀고 넘어가서 한 문제 더 하고 실언 또 반대로 여기는 또 괜찮은 친구도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놓치면 줄줄이 또 힘드니까. 요즘에 수능 한번 했었나? 아니요. 처음 아예 처음 수학원의 삼각함수까지 했었던 거죠? 네. 뭐야 벌써 5시야? 진원이 어디 있다 왔어? 집에 있다 왔어? 유림이도 집에 있다 왔어? 저 스터디 카페. 오. 좋아요. 자, 왼쪽 오른쪽 열심히 읽어주시면 돼. 이것도 빗물로 수업해야겠다. 여기는 함수 오직을 그리네. 지금 뒤에 보니까 아따 진짜. 합니까? 응? 사요. 이거 안 보여? 좀 좋은 거. 이거 안 보여? 보여? 어떻게 돌리지? 패드로 수업할지 빈판서로 할지는 고민 중이어서 둘 다 해봐야지. 1, 2월 전에 다 하고 3월에 바꿀 겁니다. 아니야, 그 뭐야 수학원 해본 친구는 알잖아. 이제 도형 나오기 시작하지. 그럼 그림 그리다 끝나. 자, 1번. 나 할게. 나도 따라갈게. 이거 좌극한 우극한 못 잡으면은 끝이야. 오늘 수업 던진 겁니다. 그거 안 돼. 오늘 첫 수업인데. 오늘 첫 수업부터 던지면 안 돼. 뭐가 0001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은 이 빨간색 화살표를 읽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누구? 1로 가는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하는 값을 이 값을 읽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1을 바라보고 오른쪽에다가 샤프를 얹고 화살표를 그리는 게 맞아요. 맞고 마이너스 1을 보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화살표를 그리는 게 맞아요. 밑에 보이는 문제 0을 보고 왼쪽에서 화살표로 대가리의 값을 읽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대가리가 여기 나온 거니까 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자, 2번까지만 가고 우리 조금만 쉬어봐. 자, 대신에 2번 문제를 풀 때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여러분들이 일단 2번 문제를 읽어봐 봐요. 한 장 넘기면 마플 개념 익힘 02번이에요. 문제를 한 번만 보세요. 본인이 한번 보세요. 떠나. 돌아와. 자, 2번 문제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함수가 두 줄이에요. 이래서 보통 별표가 많이 치워지네. 그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자, 2로 가는 값이 존재를 한대.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좌극하는 그 값보다 작은 거, 우극하는 그 값보다 큰 거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라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fx라고 하는 친구가 분명히 두 줄로 나온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이미 x가 누구보다 크고 2보다 크고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2보다 큰 쪽이 무슨 극한이고 우극한이고 2보다 작은 쪽이 당연히 좌극한이 되겠지. 근데 그 문제가 극한값이 뭐한데 존재한다며. 그럼 당연히 내가 어디로 가는 x가 2로 가는 좌극한에 대한 그 값이나 우극한으로 가는 그 값이나 어떻다는겨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이건 거지. 그래. 가볼게. 그럼 리미트 얘들아 2보다 작은 값은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어 있고요. 2보다 큰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맨 처음에 극한이 잘 안 잡힌 친구들은 뭐야 쌤? 그냥 대입이네. 뭐 사실 그게 대입이 맞긴 해. 대입이 맞긴 해. 자 여기까지죠. 얘들아 2가 왼쪽으로 가든 말든 어쨌든 2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넣으면 4, 0 되겠지. 그렇죠? 4 빼기 8 더하기. 따라서 k는 얼마? 2.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1대1 등에서 나왔었던 그 왼쪽 오른쪽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극한이라고 하는 걸 달고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극한을 업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을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때. 이 문제 어디서 풀어본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근데? 자 그래서 우리도 밑에 있는 거 한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할 수 있을까? 05번 04번 어차피 집에서 잘 할 거니까 05번 화이팅! 감각을 한번 보자. 여기까지만 풀고 시게요. 05번 거기 옆에 떡하니 써있는 그 x의 범위는 유심히 세심히 까먹지 말고 절대값 나왔으니까 별표 이러지 말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지? 너무 빠르게 펼지도 않을 거라서 걱정은 없지만 꼭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혹시 든다면 말을 해줘요. 이게 그 뭐죠? 우리 정규 수업과는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규 수업은 우리가 기말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벌써 눈치챘겠지만 절대값은 페이크였죠. 아니 3보다 크다는 거야. 양수 아니? 그러니까 너는 사실 어떻게 된 거야? x-3분의 x 플러스 3과 x-3이 되겠고 정확하게는 x 플러스 3이 됐던 거죠. 그럼 나의 지금 정확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가나? 어이 3으로 가는 좌극한의 값은 지금 fx가 뭐야? 요 놈이지. a지. 뭐 아무리 x 값도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a죠. a라고 나오고. 그럼 하나 더. 좌극한은 이렇고 우극한은 방금 전에 보였잖아. 3으로 가는 우극한. 누구를 넣으면 돼요? 저기 보이는 x 플러스 3을 넣으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지.
이 둘이 어떻다? 답은 얼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절대값을 쫄았다면 진짜 이거는 잘못된 쫄아. 이거 보시면 알아서 벗겨낼 수가 있어.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가우스가 좀 걱정이긴 하네. 내가 아까 몇 페이지까지 줬지? 엄청나게 준 것 같아. 수업까지 못 나갈 것 같긴 하네. 업로드 좀 시키자. 허리 아파. 3. 뭐야? 오